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면의 주식농수공장 8월 20일 월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근에 이제 주변에서 많은 얘기가 들린다는 얘기를 제가 종종 드리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방송, 다른 팟캐스트도 마찬가지고 간접적으로 체크를 해보면 현저하게 이 조회수라든지 이 부분이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만큼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시장에 대한 불안 심리 부분하고 왠지 한 템포를 아니면 한 걸음 아니면 몇십 걸음을 좀 멀리 보려고 하는 기조 자체가 반영이 됐다는 얘기를 좀 드렸죠. 아침 모닝 브리핑에도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6월 14일 이후로 신용 물량이 1조 6천억 가까운 물량이 출회가 됐어요. 얼마나 큰 물량이겠어요. 저거 반대 매매 나가면 우리가 원래 레버리지를 쓰는 거기 때문에 나갈 때는 더 손실도 크고 그 다음에 나가는 비중도 우리가 살점을 딱 뜯어내는 것처럼 상당히 고통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우리가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 부분들을 단순하게 비교를 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 아니면 우리 경험치에 트라우마로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하는 것은 나쁜 기억, 아팠던 기억, 그 다음에 힘들었던 기억이 좀 더 많은 강렬한 인상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죠. 그걸 대변해 주는 게 1조 6천억이라는 내용이 딱 한 줄로 정리를 한다고 하면 올해 1월부터 2월부터 6월달 8월까지 거의 6개월 7개월 시간 동안 우리의 뇌리에 박힌 단어 하나라면 1조 6천억의 신용 물량이 출원됐다는, 물론 6월 14일 기준이긴 합니다만은 이걸로 한 줄 표현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는 와중에 그 힘든 거, 그 다음에 불편한 거 우리가 인정할 거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팩트는 분명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산업재 관련된 부분들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죠. 작년 하반기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좀 멀리 떨어두고 그 다음에 산업재 사이클의 로테이션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조선업종이 지금 오늘 대우조선 장중에 10%가 나왔습니다. 대우조선이 종가상으로는 9%, 현대중공업 9% 급등이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잠시 후에 오늘 조선업종의 상승 이후 부분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시장이 안 좋다는데, 뭔가 분위기 자체가 좋지 않다는데, 특히 무역 분쟁 관련된 부분들이 6개월 동안 시끄럽다가 이제 해결, 아침 모닝 브리핑에도 이런 얘기를 드렸죠.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가 전에는 해결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좀 더 확대되려고 하는 시도가 더 많았었죠. 근데 이게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해결의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 한 단계 한 단계가 지금 서서히 시작됐다는 얘기를 좀 드렸죠. 자, 무역 분쟁, 무역 논쟁, 터키도 시끄럽고 중국도 여전히 ING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대우조선이 9%, 현대중공 9%, 장중에 10% 이상이 급등이 나왔을까? 무역 분쟁,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물류라든지 이쪽 해상 운송 쪽에서는 당연히 시장 자체 경기 지표 부분들이 꼬꾸라지게 되고 여기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급감하게 되는 건데 왜 이 종목권들이 10% 이상의 급등이 나왔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6월 달부터 신용 물량 1조 6천억이 매도 나와서 변동성이 노출해서 나는 많이 아프다. 이게 아프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나는 경기 자체가 하락한다. 좀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쪽 섹터는 산업재 사이클 부분들 급등을 할 수 있었을까? 경기가 좋지 않으면, 경기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없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자체가 없다면 절대 움직일 수 없는 섹터가 이쪽 산업재라는 얘기 분명하게 계속 드리고 있죠. 그런데 왜 이쪽이 10% 이상 올랐을까? 오늘 오전부터 관련된 기사 부분들이 계속 리포트 상으로 제출이 좀 됐습니다. LNG 성과가 상승이 됐어요. LNG 신조 성과가 삼성중공업이 187만 불을 수주 공시 부분들을 했는데 클락슨이라는 그쪽에서 이쪽 신조성가가 전주 대비, 지난주 대비 조선 가격, 가격 있죠. 조선 가격 대비 신조성가가 전주 대비 100만 불이 상승했어요.
어떻게 이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 그 발주량 있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뭘 보냐면 글로벌 LNG 글로벌 발주량이 17년도에는 17척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38척이에요. LNG 수요가 증가가 되나? 뭔가 수요가 꿈틀꿈틀하고 있죠. 단순하게 우리가 깊게 안 들어가더라도 이쪽 자체는 가격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뭐 이렇게 우리가 그 프로세스 손익분기점 부분들 짤 때 확신이 쓰지 않으면 잘 나서질 않아요. 그만큼 뭡니까? 후행돼요. 경기가 돌아섰다 해도 바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당 시간을 두고 앞뒤 다 재보고 그 다음 때 발주량 부분들이 증가됩니다. 작년에 17척인데 올해 38척이에요. 그리고 무역 분쟁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떨어진다고 여러분들이 모두 다 생각하실 텐데 그렇다 하면 신조선가 가격도 전주 대비 100만 불이 오르면 안 되겠죠. 떨어져야 되겠죠. 왜? 글로벌 경기가 다운되면 이쪽에서 물류 쪽에 대한 수요 부분도 그 다음에 물동량 자체도 줄어들 건데 그게 전제 조건 부분들인데 어떻게 무역 분쟁 자체가 커지고 있는데 전주 대비 100만 불 이상 상승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게 팩트예요. 6월 14일 이후로 신용 물량 1조 6천억 동안 하락이 나오면서 여러분들 그 모든 투자자들에게 트라우마로 이 변동성 지긋지긋해. 그리고 내가 원래는 만주를 가지고 있는데 신용 때문에 신용 물량 털리면서 2천주 3천주밖에 못 남을 수밖에 없어요. 왜? 예전에도 2007년도 2008년 일본 사태 이후에 1년 동안 하락 부분들이 나오고 1000포인트 정도 상승할 때 1년 동안 박스권일 때 제가 계속 비교를 해드렸죠. 박스권이 1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개인들이 저점에서는 정확하게 매도하고 고점에서는 매수 부분들을 강하게 진행하면서 이 사이클을 역으로 3번 정도 진행하면서 대부분 개인 투자지 3분의 1에서 절반 이상 나가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계속 드렸어요. 그 얘기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 제 기억으로 한 최소한 10번 이상 정도 계속 드렸어요. 그거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신용 물량을 추리되고 있는데 물동량 신조선가는 100만 불 이상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시장을 개인 투자자는 떠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은 오늘도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거의 900억 가까운 매도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산업재 사이클 부분들은 급하지가 않아요. 천천히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참 언밸런스죠. 상해 종합지수도 지금 거의 1% 이상의 근접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휴먼 인덱스의 개인들은 신용 물량에 포커스가 되어 있고 신조선가가 100만 불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요건은 뭘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려고 두지 않죠. 왜? 불편하거든. 내가 물량 자체를 털렸기 때문에 내가 물량을 힘들었기 때문에 좀 더 주가가 더 빠지기를 바라는 어떻게 보상심리 부분들이 자극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제가 뭐 25년 동안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숱하게 봐왔고 그건 역지사지로 제가 봐도 그렇게 쉽게 투자의 방향 부분들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케이스라고 보실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대우조선 10%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런 움직임이 그 무거운 그 가격이 비싼 그 다음에 경기가 상승하거나 움직였을 때 좀 정말 느리게 움직이는 이쪽 섹터가 가격 자체가 점차적으로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온다는 것은 다른 산업재 사이클들은 단순하게 한번 비교해 보세요. 공장의 설비 투자 있죠. 공장의 뭐 기계 자체, 반도체 장비도 비싸긴 합니다만은 산업재에 쓰이는 기계가 비쌀까요? 아니면 조선가가 더 비쌀까요? 더 비싸죠. 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나머지 것은 시장 자체에서 조금만의 분모만 되면 바로 이런 식으로 9%, 10%, 5% 이상의 급등 부분들을 자주 볼 수 있는 하나의 요건을 미리 만들어줬다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겠습니다. 신용 물량 대비 신경 쓰지 마세요. 잊어버리세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면 절대 다음 스텝 부분을 나갈 수가 없어요. 대우조선이 10%, 현대중공업이 거의 10% 가까운 상승을 조선가가 지난주 대비 100만 불 이상 상승하면서 요건을 만들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중국의 인프라,
수출 기업에서 대출 확대 지시 부분들이 오늘 장 중에 또 나왔습니다. 관련 기사 부분들 올려드렸죠. 이 의미 부분들은 작년하고 올해 초 하반기하고 올해 초 같은 경우 시진핑 집권 2기가 시작되면서 시진핑이 상당히 강경 드라이브 부분들을 걸었던 게 일단은 뭡니까, 부채에서 안 좋은 것들은 가지치기 부분들 좀 하면서 디레버리징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단속을 했어요. 부채 비율 단속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까지는 뭐 차입 청산이냐 성장이냐 해서 논란 부분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어디 쪽으로? 다시 성장 쪽에 인프라와 수출 기업,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인프라 쪽, 특히 지방의 특정 채권 관련된 부분에서 하반기에 증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를, 그 부분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상해 종합지수가 거의 1% 이상의 상승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죠. 아침에 모닝 브리핑에도 이런 얘기를 드렸죠. 2월달부터 8월달까지 변동성이 컸던 건 사실입니다. 쉽지 않은 파동이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걸 모두 다 회피를 하고 싶을 정도 있겠죠. 근데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최소 한두 번 정도는 저런 파동은 비일비재하게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 근데 그걸 정확하게 고점에서 피하고 저점에서 완벽하게 사고 그런 케이스는 없어요. 근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최소 이런 파동은 증권시장에 있다 보면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걸 그때마다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회피하고 다시 괜찮으면 돌아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고점에 돌아오고, 그러니까 회피하는 건 글을 쓸 수 있지만 자꾸 회피하고 정면 돌파하지 않으면 항상 매년마다 보는 파동 부분들을 그때그때마다 도망갈 수는 없겠죠. 자, 그 부분이 여러분들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대우조선 10% 급등, 신용물량 1조 6천억, 개인 투자 심리 부분들은 지하 몇십층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으로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말씀드려도 캐치가 빠르신 분들은 빨리 움직이실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뭡니까, 회피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들었어도 한쪽 귀로 듣고 흘리신 분들은 나중에 장대 양봉 나오면 아마 시장에서 더 좋은 종목은 없습니까? 라고 아마 접근하실 거예요. 다 그래 왔어요. 근데 느낀 부분들이 좀 빠르신 분들은 오늘 산업재, 조선업종 10% 사이클의 움직임, 가격 자체가 정말 무거운 섹터인데 이 섹터가 꿈틀거리고 있는 의미를 단순하게 10% 이상이 그걸로 보지 마시고, 산업재 쪽에서 어떤 연관관계 부분도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장보고 기존에 지금 뭐 이슈원터라든지 그 다음에 장보고 쪽에 대형주 쪽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관련 대형주 종목군들은 지금 가격대 그냥 그대로 들고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서서히 오밍업이 들어가는 거고, 지금 가격대 중대형주 쪽, 코스피 쪽 대형주 포섭되어 있는 종목군들 있죠. 더 사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산업재 사이클 움직임, 반면에 대우조선 10% 급등,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국인 890억 매독, 6월 14일 신용 물량은 1조 6천억 출회. 상당히 상반적인 단어이지만, 상반적인 내용이지만 의미 자체가 큰 내용 부분들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8월 20일 유시민의 주식 뉴스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